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초기 로봇손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창업을 했을 때 로봇으로 창업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를 검증하는 게 사실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리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일종의 어떤 미래 산업은 다시 로봇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의 역할이 과거처럼 동일했다면 사실 저희 같은 기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이름을 듣고 모태솔로냐, 테슬라 짝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솔로 대표 김영지입니다. 저는 창업 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람의 손과 같은 로봇손 개발과 사용자의 생체 신호와 AI를 활용한 사용자 의도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으로 치면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랑 이 그리퍼를 활용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제조나 물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손은 아니고요. 이제 로봇의 팔에 달리는 끝단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족이나 의수는 사람의 절단 부위에 착용하는 형태의 로봇이라면 저희는 이제 사람에게 착용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손의 역할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초기 로봇손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창업을 했을 때 로봇으로 창업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의 피버팅을 걸치면서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현재의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어떤 사업이 다시 로봇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봇의 팔이라고 불리는 어떤 매니플레이터,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는데, 기존의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그 로봇들의 일들은 보통 이제 정형화된 단순 반복 작업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손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단순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의 물체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일종의 어떤 미래 산업은 한 가지 물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물류나 제조 공장에서 다양한 물체들, 다양한 형태의 물체들을 피킹해서 옮기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업무까지 로봇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로봇의 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저희는 그런 손을 제일 잘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 모델은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엔드 이펙터류 자체의 판매와 저희만의 차별화된 엔드 이펙터를 활용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BM이 있고요. 결국에 한쪽은 어떤 유통망이나 어떤 SI 기관 대상으로 우리의 로봇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업체에게 단품 판매가 진행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SI 기업의 역할로서 실제 제조나 물류 현장에 필요한 그들의 니즈에 충족해 줌으로써 초기에 어떤 설치비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저희만의 차별화된 로봇 그리퍼로 로봇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자라는 저희만의 미션 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로봇의 역할이 과거처럼 동일했다면 사실 저희 같은 기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그러한 로봇의 역할로서 기존의 사람들이 수행했던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차별화된 엔드 이펙터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노동 또는 불편함 또는 사회의 글로벌적인 어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퍼 중에 대표 모델인 델토 그리퍼 3F 모델은 사람의 손처럼 12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고 3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그리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재질, 형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초기 커피숍에도 이런 실증 모델식으로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다관절 그리퍼는 조금 더 가격대가 높고 어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대기업 제조 또는 물류 기업들의 라인에 소규모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에 프리 A 투자를 유치하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시리즈 A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A 투자 때는 저희의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기반으로 한 수평 전개 또는 확장 전개가 일어날 수 있을 때쯤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점프업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를 검증하는 게 사실 힘든 것 같은데, 즉 그 말은 실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솔루션을 사줄 수 있는 수요 기업에 정말 필요로 한 기술을 찾는 게 전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행히도 GMEP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국내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그런 수요들을 받으면서 저희 제품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요즘은 좀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진짜 좋았던 거는 사소하지만 우리 팀원들이 함께 노력한 어떤 결실이 맺어졌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왜냐면 이 목표를 위해서 뭐 밤도 새고 또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끝나서 우리가 해냈다, 약간 이런 성취를 얻을 때 제일 좋고요. 그게 투자도 있고 일종의 POC의 어떤 선정도 있고 정부 지원 과제의 선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 시장이 저희 제조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 8월에만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에만 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계 장비를 비롯해서 보통 이런 수출의 탑5 안에 드는 국가가 베트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사를 내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시작, 저희 그리퍼와 저희 솔루션이 베트남에서도 유효할까에 대한 그 시작을 초기 태핑하는 것을 목표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통해서 초기 태핑이 이루어졌고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됐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했던 POC의 실증 사례, 그리고 저희가 국내 기업들에 투입됐던 어떤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 전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의 대기업들은 동남아 쪽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공장에 투입됐을 때의 저희의 어떤 수요처의 파이도 훨씬 커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번 GMEP에서는 저희가 그리퍼에 대한 단일 납품만 지금 태핑을 하러 가고 있지만, 베트남 본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에 대한 조금 유의미한 피드백을 얻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사업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은 했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더 많은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면서, 그래도 누구나 로봇을 생각하면 테슬라라는 기업을 떠올릴 수 있는 탑3 기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표님 지으셨나요? 지었습니다. 사실 이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테크놀로지랑 소울이라고 하는 기술과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테솔로라는 이름을 지었으나, 이 이름을 듣고 모태솔로냐, 테슬라 짝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만의 유일한 기술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술을 풀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